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9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 현안 이슈 분석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천하람 국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재밌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본인이 어디로 나가냐죠? 네. 신당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냐? 그것부터 물어볼까요? 네. 어디로 나갈 것 같습니다. 본인은 순천을 희망한다고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당은요? 당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현재로서. 네. 본인도 이제 문은 열어놨더라고요. 12월 27일 신당 창당 추이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예. 지금 이제 두 가지 그 힘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준석 그래 너 탈당해라라고 하면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27일 날 탈당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들 보면 그 탈당해서 신당 만드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롤백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이 권력의 공백지대를 들어가겠다. 사실은 김기현 사태가 이준석 전 대표가 노렸던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죠. 본인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거기에 날개를 달아준 게 사실은 김기현 이제 전 대표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도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대노했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사퇴는 했는데 불출마 얘기는 안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원하는 건 불출마까지를 원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결론부터 내리자면 어부지리 이준석 이번 국면에서 즉 김기현이 그 엉뚱하게 똥볼이라고 흔히 하죠. 이준석을 만났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이제 김기현의 똥볼이었던 거죠. 그러므로서 결국은 이준석이 여전히 김기현 대표를 뒤에서 컨설팅할 정도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여전히 이준석의 머리에 의존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또 결과적으로 그걸 공개함으로써 김기현의 입지를 좁힘으로써 바로 30분 만에 사퇴 표명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당 내외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준석 만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준석 손바닥에서 김기현이 놀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면에서 유일한 승자는 이준석이다. 반면에 가장 큰 패배자는 대통령실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네덜란드 해외 순방 가기 전까지 대통령실과 김기현의 일방적인 합의사항이라면 뭐합니다만 아무튼 공통된 코드는 중진 용태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김기현이 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기득권 내려놓겠다라는 사직생의 각오로 기득권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에 해당되는 게 불출마 그리고 공관위원장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내려놓겠다. 그렇지만 나는 대표직은 유지하면서 어차피 공관위원장은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자기에게 보고해서 결국 자기 도장을 찍어서 나가는 거니 당 대표직은 유지하겠다라는 게 김기현의 생각이었고 대통령실도 사실 당 외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당 외부에서 지금 계속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 체제를 46석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서울시 그것도 사실은 김기현 끌어내리겠다라는 의도에서 조선일보가 특종을 터뜨리는 거죠. 별것도 아닌 보고서를 가지고 대통령실은 대표 체제는 김기현으로 가고 선대위 체제는 한동훈, 원희룡 투톱 체제로 가겠다. 즉 한동훈에게 몰빵되는 걸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총선이 끝나도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습니다. 근데 미래 권력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총선에 만약에 승리하는 상황이 되면 바로 대통령 레임덕이고 이제 한동훈의 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이 자기와 가까운 친한 측근이라 하더라도 미래 권력이 조기에 등장하는 걸 그 어떤 권력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 카드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거고 단독 원톱으로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원희룡을 투톱으로 세워서 역할을 좀 나눈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역할은 분담함으로써
그런 어떤 게 있는 거고 이건 이제 권력의 속성인 거죠. 네. 반면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선거에 네. 당 내외의 특히 이제 뭐 보수 세력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이 김기현 체제로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 빨리 김기현 끌어내리고 한동훈을 무대 위에 올려서 한동훈 원톱으로 가야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두 축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는 계속 한동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한길 불가론 민주당 출신이 무슨 보수정당의 비대위원장이냐. 인요한 지난번에 그 많은 설화했는데 무슨 비대위원장 계속 불가론을 한동훈에 대한 지지는 안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에 대한 불가론은 계속 기사나 칼럼을 통해서 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보수 진영 내부에서 갈등과 이후에 총선 지휘뿐만이 아니라 총선 이후의 권력 구도까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밑에서의 여러 알력들이 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대통령실의 여러 구도들을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김기현이 이제 그 용태 고민을 할 때 지금 해외 순방 중이니 대통령실의 입장은 용퇴하더라도 시점이 지금은 아니니 기다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허. 그런데 그냥 이준석 만나는 이런 똥보를 차더니 30분 만에 사퇴해버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사태다라는 언급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나 기분 나빠. 너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런 표현인 거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을 만난 것은 계산된 것이다. 정치인이 그냥 가지는 않는다. 모든 행동과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대통령실에게 보여줘 버리는 경우가 된 거 아니냐. 그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실축이 아니라 계산된 다 계획이 있었다. 계산된 거다. 네, 기현이에겐 다 계획이 있었어. 뭐 이런 건데 관련해서 본인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야, 대표 영태론이 막 나오는데 이준석을 원래 이제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있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대표 사퇴 뭐 이 정국이 시작됐는데 본인은 이준석을 만나서 이준석을 주저앉혀서 그거 성과로 대표직을 유지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김기현 정도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냥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정도의 정치력 차이가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김기현 전 대표의 그 말을 당내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설이 나옵니다. 김기현 무능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완전히 당한 거다. 이건 그건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김기현 항명설. 대통령실에서는 분명히 기다리라고 스테이 사인을 냈는데 이준석 만나가지고 사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 대표 물러난 뭐 여러 가지 자기 이 진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니까 그래 나 대표 던지고 차라리 그러면 울산에서 출마할래 이준석 뭐 당으로 그게 이제 이 항명설과 미략설이 같이 이렇게 엮여서 들어오는 겁니다. 이준석 신당으로 울산에서 출마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김기현 전 대표는 나는 이준석 신당으로 나가진 않는다라고 바로 이제 반응을 냈는데 그 반응 해명문이 사퇴문보다 몇 배 더 길었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확인해 보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총선에서 이기는 게 지상 목표가 아니라 이기더라도 미래 권력이 만약에 더 강력한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장관 아니죠 한동훈 장관 예. 자꾸 이렇게 전이 되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또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 비대위원장 갑자기 오늘 오후에 결정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오승용 대표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은 총선에서 누구 하나가 부각이 되는 것도 대통령실은 부담이다. 이겨도 레임덕, 못 이겨도 레임덕일 수 그런 있다. 상황이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레임덕이 오는 걸 피하고 싶은 건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최악을 피할 수 없다면 차악 뭐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가 최선이라고 보지만 네. 대통령실은 앞으로 임기 3년을 더 이끌어 가야 되는데 미래 권력이 떡하니 자기 앞에 이제 부상하고 당 장악력이 순식간에 이제 넘어갈 텐데
그런 상황을 누구도 바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차선, 차악 뭐 이런 카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말 잘 듣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 외부의 보수 진영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지금 뭐 한동훈 카드 외에 보수의 대안이 뭐가 있느냐.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제 김기현 그동안 굉장히 김기현을 앞장서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갑자기 김기현 사퇴한다는 이유로 김기현을 오히려 디펜스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판장 돌렸던 이 싸가지 없는 의원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요. 네. 그건 뭐냐면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의중을 읽고 있다라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예컨대 이 정권이 검찰 정권, 검사 정권이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이 검찰 정권, 검사 정권의 이미지를 몇 배 더 강화시켜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친윤계가 아닌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럴 경우에 자기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계산도 솔직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최선의 선택을 못하면 뭐 그 다음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카드를 선택한 것은 최선의 선택일까요? 일단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뭐 솔직하게 그 부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 이렇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계 은퇴밖에 없는 거니까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거는 싫으니까. 네, 소멸할 수는 없으니 본인은 뭐 3년 후에 마지막 대선을 한 번 더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대로 소멸하느냐 아니면 살아남아서 뭔가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을 것이냐. 그럼 넥스트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이재명 체제에서는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공간이 사실상 뭐 당 고문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원칙과 상식인가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네, 그분들도 크게 뭐 그 생각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들은 공천 그따위 이야기하지만 네. 그건 레토릭이고 다 공천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시간표. 원칙과 상식은 2월 15일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경상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교섭단체 지위만 확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려면은 탈당의 명분,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신당을 창당했고 당의 혁신을 민주당 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명분들을 축적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12월까지 이재명 지도부에 시한을 통보했던 거고 기자 톡콘서트를 통해서 근데 느닷없이 이낙연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고 너무 앞서가 버리니까 네. 여기 이게 잘 맞지 않았던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 전후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민주당도. 이제 현역 의원 평가했고 하위 20%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비명계 이탈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라는 끝까지. 거죠. 예.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최대한 공천 프로세스를 비공개 늦추는 거.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문안연대 한참 안철수 탈당 얘기가 나올 때 문안연대에 박까지 넣어서 문안박연대 박원순까지 넣어서 뭐 이런 얘기 한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혼은 예감하고 있지만 최대한 유책 사유를 내가 만들지 않겠다. 아, 다음에 책 잡힐 수 있는 걸 만들지 않겠다. 법률적으로 그 책임을 많이 지고 위자료를 더 많이 주고 사람들로부터 더 이쪽이 문제네라는 어떤 손가락질과 어떤 평가를 최대한 피해보자. 뭐 이건 뭐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카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승영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